네, 반갑습니다. 예, 10월 15일 금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진행으로 어,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시사 공감 진행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문이 정관 등록이 되고 솔루션 지금 구축 작업 중이고요. 또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에 좀 적응을 했고 방아 TV도 조금씩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동안 이제 검토가 조금 된 것 같고 겸사겸사해서 전체 아마 개편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이라기보다가 전체 정돈을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도 그 전체 방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시사 공감이. 그래서 이전 패턴과 조금 달라진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아직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뭐 저도 지금 이제 이런 분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PD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전체를 이렇게 보는 방송국 쪽의 PD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PD 디렉터죠, 디렉터. 전체 이제 총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저도 따라가야 될 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 이런 쪽은 잘 모르니까요. 제가 잘하는 분야는 또 잘하지만 이런 분야는 잘 몰라서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리더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데 따라서 운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시사공감은 오늘 진행이 그러니까 이번 주 마지막이자 오늘 진행이 아마 전체 시사공감 진행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내용이 파악이 정확하게 되면 현재 대략적인 뭐 파악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구체적으로 전달된 오다가 없어서 일단은 뭐 현재와 같은 패턴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정돈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만 정도만 듣고 있습니다. 일선 뭐 방송국이나 회사 일 같으면 지금 벌써 하면 오다가 다닥 내려왔겠죠. 뭐 그런 쪽은 독립언론 자체에 약간 탄력성이 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들어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 메모는 뒤로 돌리기를 하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게 뉴스에 들어오시나요? 지금 이런 색깔 있는 신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막 새로운 뉴스가 막 쏟아지는 그런 뉴스는 기성 언론들이 한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분야의 통신사류의 속보성 그런 신문사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 독립언론식의 색깔이 분명한 신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지면에서 어떤 게 눈에 띕니까? 제 눈에는 일단 이게 눈에 띕니다. 예, 슬로베니아는 백신 접종에서 한 명이 죽자 예,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역학조사 중이다, 뭐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계속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마치고 있습니다. 언제는 또 백신이 없어서 난리였고, 그렇죠? 언제는 또 너무 풀어놔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또 너무 좋아서 난리고, 그렇죠? 예, 셧다운요. 한번 재미 들이니까 계속 쪼고 있죠, 여러분. 예. 그러면서 또 일상으로 뭐 일상 복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위원회 또 차려놓고 위원회 장사하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정부 당국의 대처. 슬로베니아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대충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판권을 수출한 제가 저서가 있습니다.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그 판권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이 슬로베니아 여러분 보시기에는 슬로베니아하고 우리하고 관계없을 것 같죠. 예, 이 슬로베니아가 말이죠. 저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별로 뜨지도 않은 사람의 책을 판권을 주고 사갈 정도의 나라예요. 슬로베니아는 백신 접종에서 한 명 죽으니까 백신 접종을 중단했어요. 여러분 보신 바대로. 그죠? 인과성이 안 밝혀졌다. 우리나라 같으면 계속 마치죠.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백신 맞고 죽었다. 뭐 백신 맞고 뭐 문제가 되면 보상해 준다면서 보상해 달라. 인과성 확정 안 됐다 그러고 보상 안 해주고 그런 거죠. 배째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앞으로 말한 거하고 뒤로 행동하는 거하고 전혀 딴판으로 노는. 그죠?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죠.
여기는 보십시오. 인과성이 밝혀질 때까지 중단한다.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자, 크로아티아 제 판권 수출국입니다. 예, 이런 나라는 보면 반가워요. 그 인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인세가 크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크로아티아어로 제가 쓴 책이 그 나라의 서점에 깔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굉장히 반갑다는 거예요. 반갑죠? 예, 크로아티아가 보십시오. 접종률 50%로 백신 접종 안 한다. 우리는 70%, 80%막 저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예. 50%에서 백신 접종 스톱, 일상으로 복귀 바로. 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는 뭐 다른 쪽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그 화두를 갖고 좀, 좀 이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당장 눈에 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황교안 후보가 이제는 행동이다. 그러고 이제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직격탄이죠. 예. 180석, 가짜국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짜국회다. 6.28 재검표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 저는 바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단정합니다. 이거 전부 다 국민 주권을 강탈한 가짜국회다. 예,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180석, 정책 결정조차도 자꾸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아주 이 색깔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컷오프 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여전히 떠 있어요. 예, 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죠? 이 두 개가 눈에 띕니다. 유튜브 검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아직까지 삭제되거나 그런 게 없는데 강제로 삭제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나 봐요. 한번 보십시오. 백신 부작용 관련된 콘텐츠를 저 마음대로 삭제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경고문이 날아오고 소위 말해서 뭐 광고 수입 잡는데요. 뭐 저는 광고 수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광고 수입 잡는 쪽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 광고 수입 잡을 때도 여러분들이 화면 보다가 자꾸 광고 뜨고 하면 불편하시잖아요. 저는 광고를 걸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약속은 지킵니다. 제 콘텐츠에는 광고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소위 말해서 구질구질한 그런 푼돈 장사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알른이 죽지 그런 푼돈 장사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거 보십시오. 이걸 왜 삭제하냐고요. 뭐 노란 딱지 붙이고 광고 수입 발생 안 되고 하는 뭐 그런 거는 그렇다 합시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 왜 이렇게 언론 검열을 하냐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 전 세계에서 1위랍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저 마음대로 하는 게. 예, 달리 표현하면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없는 나라, 언론 자유가 최하위 바닥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만 놓고 보면. 예? 자, 앞으로 이제 이 신문의 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검열 이런 쪽이 만약에 발각되면 그 즉시 법적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선거무효 소송처럼 법적 대응을 하자. 지금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법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하다못해 내용 증명, 확인, 사실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눈에 띄죠? 일단은 백신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 못 띄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요. 방역도 정치방역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봅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통행권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집회도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서울, 부산, 대전에서 백신 거부 걷기 대회. 예, 이거는 잘한다고 봐요. 예. 예, 시민 걷기 행동연대. 예, 이렇게 해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피켓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티셔츠 입고 걷는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붙은 표가 나왔다. 그거 인쇄해가지고 티셔츠 입고 걷는 거죠. 뭐 그 모자 쓰고 걷는 거죠. 모자 쓰는 것까지 방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옷까지 벗길 거예요? 빨가 벗길 거예요? 뭐 다 연행할 거예요? 통행권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집회 아니잖아요. 이렇게 피켓팅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방해를 못 해요. 이거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아요. 1인 시위는.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 혼자 그냥 피켓 들고 가는 거야. 내 혼자 넝마주이처럼 앞뒤로 피켓 걸치고 가는 거야. 예. 이런 예. 소위 말해서 간지식이죠.
비폭력, 평화, 불복종 운동을 해갈 필요가 있다. 이거 알리는 방법도 걸어다니는 광고판형의 집시, 아주 이거 뭐라 그러잖아요. 저항권 행사,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당장 눈에 띕니다. 방화신문도 이런 형태로라도 자기 색깔을 좀 가지고 해갈 수 있도록 그냥 뭐 온갖 잡동사니 기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쪽을 조금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일선 신무에 대한 기대자 당부입니다. 제가 그런 데까지 다 관여할 수는 없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자, 펜 마이크 쪽 한번 볼까요? 이쪽도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습니다. 신문 지면이, 그죠? 예. 대출 규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이야기에 토달 그런 형편이 되나요? 지금 당 꼬라지가? 그죠? 없어지는 게 낫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있는 게 민폐다. 있는 게 민폐다. 이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폐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뭐 당내 역학관계 등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 깨고 나와도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어떤 연대가 가능하면 안철수, 김동연, 지금 현재 저쪽에서 물먹은 이낙연계까지 뭐 이낙연은 직접 뭐 움직이지 못한다, 수뇌부는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밑에 차라리 이재명을 찍느니 이낙연 지지자의 약 한 40%는 윤석열을 찍겠다 그런다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심정적이라도 상징적 연대를 해서 제3지대로 돌파해 나가는, 제3지대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제3지대로 밀쳐내버리는, 그러면 지지의원들 따라 나오면 국고보조금은 의원 수대로 되는 거니까요. 비례대표는 못 움직이겠지만 쪽박차게 만들어버리면 저절로 없어지겠죠. 지금 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쪼잔하고 치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렇죠. 이 당은 없어지는 게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당이 있다고 해서 정권 교체되지 않는다. 이 당이 있어서 오히려 정권 교체에 방해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당을 막 부수는다고 표현해요. 이 당을 버린다고 해서 정권 교체 못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행차 뒤에 나발이죠. 뭐 윤석열 이미 다 나왔는데 뭐 징계 정당하다고 신소리 해봐야 다 허탕이고,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김명수 대법원 하에 법원에 그냥 뭐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죠. 예. 아무 의미 없는 재판입니다. 예. 아무 의미 없는 재판. 자, 일단 뭐 그런 정도가 눈에 띕니다. 그죠? 나머지 기사는 뭐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영장 기각이죠. 이게 하기 싫은 수사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니까 이런 꼴 나는 거예요. 왜 기각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에서 왜 기각되나요? 이 정도 증거에 하기 싫은 수사, 증거 인멸할 시간, 입맞출 시간 충분히 다 두고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폰조차도 경찰이 죽어갈 때까지도 확보가 못하는 그런 수사, 진짜 하는 척하는 수사를 하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죠. 영장인들 뭐 심혈을 기울여 썼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뭐 그런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른 쪽 한번 볼까요? 동화 정도, 동화 문화 정도만 한번 볼까요? 예,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동아일보 단독으로 지금 나온데요. 내일 아마 지면을 크게 장식할 것 같은데, 예, 이 시장 시절에 이재명이가 직접 결제했다는 거잖아요. 1822억 사용 방안에 대해서 직접 결제했다. 예, 지금 여 나와 있잖아요. 예, 1인당 18만 원씩 성남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2018년에 지 입으로 한 이야기고 2017년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자, 진짜 뭐 대통령이 별건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국가의 원수,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예, 국가의 원수라는 것은 나라의 얼굴입니다.
정말 진짜 글쎄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면 또 시비 걸 거예요. 그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참 이런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정말 그 얼굴이어도 될까요? 나라 꼴이 뭐 될까요? 우리 국민들 체면은 뭐가 될까요? 정말 그죠? 아무리 대가리 총 맞았다 하더라도 이걸 지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들을 그렇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그냥 일반적인 관행사 표현을 썼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쭉 들으셨지만 그렇죠? 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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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보십시오. 돌려막기 하는 MBC. 뭐 이제 민심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어제 보셨죠? 차라리 박근혜 시절이 더 좋았다. 탄핵 촛불 들지 말 걸. 어제 무주택자들이 시위하는 거 보셨죠? 예? 집값 원위치 시켜라라고 시위하는 거 보셨죠? 이제 그렇게 행동되는 게 보여지고 이게 예사롭지 않으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전세 대출은 대출 규제에서 제외하겠다. 이것도 립 서비스죠. 은행 가보십시오, 여러분. 일선 창구에서 이전하고 똑같은지 한번 가보십시오. 일단 기대해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현장에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문화 정도만 한번 더 봅시다. 조간 받고 석간. 자, 보십시오. 이 박문진 아시죠? 방송문화진흥재단 MBC 쪽입니다. 역시 신의 직장에서 토요일 날도 유급 휴가를 준다는 거잖아요. 토요일 어차피 휴무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유급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휴가 처리하고 그것도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원래 휴무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 5일 근무에 이사장 연봉이 이렇고요. 1억 5,840만 원이고 차장급이 8천만 원이다.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단체 협약 단체 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연차 휴가 보상비를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여러분 예? 그냥 금일봉 주는 거예요. 금일봉 주는 거예요. 이런 MBC 뭐 하는 게 있다고 말이죠. 막 그런 정도만 보죠. 맞죠? 이제 메모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공유 중지 하기 전에 화면을 내려버려서 띄워놓고 볼까요? 아무리 봐도 이 신문은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신문 같아요. 이 화면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파이낸스 투데이. 방하도 신문 이름이 방하투데이로 일단 잠정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지금 뭐 AI, CI 이런 이제 작업들 열심히 하고 있는 마지막 검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뭐 다른 쪽 일정들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시사 공감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1시 40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자, 일단 제 메모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장요. 이 동학개미들이죠. 소위 증권 쪽에 주식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 게 8조 5천억이래요. 개미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투자해서 손실을 본 게 8조 5천억 손실을 봤대요. 순매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이 그렇대요. 최근 들어서 지금 정시가 계속 지금 내리막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내려앉을 정도로 내리막입니다. 그죠? 하루 만에 시총 20조씩 막 이렇게 증발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거의 뭐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패닉이죠. 이 상황에
예, 개미 투자자들은 8조 5천억의 손실을 봤는데, 투자 손실을 봤는데, 정부는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주식거래세죠. 주식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붙잖아요. 그 세금으로 8조 5천억을 챙겼다는 거예요. 예,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개미 투자자들인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정부는 8조 5천억의 증권거래세를 더 걷었다라는 겁니다. 예. 상위 10개 종목이라는 게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량주인가요? 예, 그다음에 카카오,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NC소프트, 기아 이게 이제 상위 순매수 기준으로 10개 종목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재미를 본 거, 이익이 남은 데는 기아밖에 없습니다. 기아가 약 300억 정도가 개미 투자자들이 이익을 받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익도 손실도 나지 않은 게 네이버고 그렇습니다. 예, 순매수 상위 이 10종목 중에서 8종목이 손실이 발생했다. 그게 8조 5천억, 5,200억인데 5,200억인데 예, 증권거래세가 0.23%라 그래요. 세율이 0.23%가 0.23%를 적용하면 얼마냐 하면 8조 4,979억 원이 이제 증권거래세로 그렇게 거쳤대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 정부가 됐든 있는 놈이 됐든 있는 집단이 됐든 간에 있는 집단은 끄떡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없는 집단이 계속해서 희생됩니다. 무슨 정책을 해도 예, 희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규제 희생되죠. 부동산 보유 희생되죠. 뭐 하나 희생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탈원전 못 해가지고 환장한 정권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의 2030, 그 2030년 에너지 플랜입니다. 마크롱이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죠. 마크롱의 프랑스 2030, 소위 말해서 에너지 정책이에요. 여기 그린 에너지 뭐 이렇게 하듯이 신재생 에너지 하듯이 그 정책이에요. 거기는 핵심이 뭡니까? 원전하고 수소입니다. 네, 키워드가 원전, 수소예요. 네, 우리는 뭡니까? 태양광, 풍력력? 한심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정집에 전구 켜는 건 돼도 산업용 전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냥 속된 말로 개꿈이에요, 개꿈. 예? 그거 태양광 부품 소재 장사 그 다 저들 떨거지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운동권 떨거지들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 관련해서 우리 뉴스도 한때 봤었죠. 뭐 허인회 서울시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허인회 깜방 가 있죠.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자, 다시 프랑스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투자하는 그 가락이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2030, 소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교통, 바이오, 자본시장, 전자부품, 농업 이런 쪽에 5년 동안에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1조 원 투자한다 그래요.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양광 하나에 지금 투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풍력 투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보다가 경제국 규모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탄탄하죠. 그런데도 51조입니다, 여러분. 예. 예, 원전 폐기물 관리하는 예산에 그중에서 1조 3,800억입니다. 우리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가나요? 뭐 어떠나요, 지금? 그쪽 사정을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그쪽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도 고직난 이야기 했습니다만 좀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는 조금 빼겠습니다.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뭐 대장동 이야기가 슬쩍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지금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메모 순대로 그냥 예, 좌충우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계열로 이렇게 몰아서 정돈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다른 일정이 바쁘다가 보니까 이걸 다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메모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순으로 좌충우돌로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눈에 띄는 대로. 예. 지금 그 토론하는 거 품격 문제, 인간의 품격, 무슨 뭐 후보 품격, 대통령의 품격 이런 것 따라서 인간의 품격을 한번 봅시다. 말하는 싸가지요, 싸가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싸가지. 예. 소위 말해서 대중 앞에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의 싸가지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용인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승민 한번 보십시오. 어? 말 한마디 해도 정말 품격이 느껴지죠, 여러분. 여러분 느껴지죠? 품격이 느껴지죠? 네? 정말 조용히 조용히 입 쳐닫고 사는 게 모든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네. 뭐 구체적인 내용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네. 자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게 환장하지 않으면 권력이 환장하지 않은 한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강심장 수준이 아니죠. 철판이죠, 완전히. 그죠? 네. 자, 일단 문재인 정부 친중 정책인데 이거 뭐 거의 뭐 신민화 정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료보험, 부동산 이거 거의 뭐 중국계에 봉의돼 있잖아요, 여러분. 봉의돼 있잖아요. 국내는 지금 뭐 이래저래 다 족치면서 얘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현장에. 네. 자, 이제 이것도 행동하는 단체가 생기고 있어요. 고교연합 아시죠, 여러분? 각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좀 기성세대들, 이 고교연합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교연합하고 또 뭐 있습니다. 저쪽, 뭐죠, 약간 그 보수, 또 우파 계열이죠. 보수라기보다 우파 계열. 자유수호 포럼인가? 예. 차이나아웃, 차이나아웃 출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흡사, 비유하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1920년대. 예. 국채보상운동과도 흡사한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차이나아웃 이야기가. 지금 보십시오. 인터넷상으로 뭐 이런데 온갖 쪽에 말이죠. 여론 조작, 뭐 정보 조작, 지금 뭐 거의 막 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위 주권 침해 사례도 많죠. 영해 침범. 그저께만 하더라도 소청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어선 두 척이 납포되었다 이런 뉴스 여러분 보셨죠? 그것도 주권입니다. 우리 영토를 침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뭐 주권 그러면 좁은 의미의 주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토 포함해서 영토, 영해 이 침범하는 거 다 우리 주권을 침범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국가 국토를 침해하는 거니까. 네. 가장 극심한 거 여러분 보셨죠? 건강보험 얼마나 지금 저 마음대로 저 돈처럼 쓰나요? 그죠? 최소한의 형식 요건만 브로커 통해 가지고 겨우 갖춘 다음에는 마구잡이로 그냥 보험 타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도 하고 뭐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쌍꺼풀, 코, 뭐 예? 턱, 뭐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지금. 예? 예. 제일 돈을 많이 빼먹는 게 건강보험.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예. 알 수 없는 돈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것 등등. 예, 인권 침해 사례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가 중국 가는데, 문재인이 지가 중국 가는데 취재하러 따라간 기자가 중국 공안한테 쭉 터지고 얻어맞아도 찍소리 못하고 한마디 못하고 혼밥하고 돌아오는, 혼자 밥 먹고 돌아오는. 이런 엉터리 외교 말이죠. 예? 이게 또 인권 침해죠. 그렇죠? 자국민 보호도 하나 못하는. 지금 서해 피기업 공무원 한번 보십시오. 찍소리 한마디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 자, 이런 것까지 정부가 정부 꼴을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범 차이나아웃 운동을 하겠다. 이것도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봐요. 비유하자면 1920년대 국채보상운동과도 같은 정신적 피해 보상 운동이다 라고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메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특검 국정조사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만 자, 이게 어디서 했냐 하면 주간조선이 했습니다. 주간조선이 창간 53주년을 맞아서
K-스탯 리서치라는 쪽에 의뢰해서 11일, 12일 양일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6%, 96%, 무당층에서는 75%, 무당층에서 75%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4%입니다. 네,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 자, 이거 지금 어저께 한번 장난해 보겠다고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철저히 수사하는데 영장이 기각됩니까, 여러분? 네? 오늘 그 보셨나요? 어제죠, 참 어제 보셨나요? 고등법원 이하 검찰청 일선 법무부죠, 법무부 산하기관들 국감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뺀질뺀질하죠, 여러분. 네? 보셨나요? 거기 나와 있는 인간들 보셨나요? 네. 이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73%, 반대 21%입니다. 모르겠다 6%밖에 안 됩니다. 73%입니다, 여러분.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82% 찬성, 30대 80%, 40대가 71%, 50대가 오히려 또 줄여요. 50대가 63%, 60대가 74%, 70대 이상이 73%입니다, 여러분.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울이 75%, 인천, 경기 74%, 광주, 전라 지역도 62%입니다. 예, 광주, 전라 지역도. 예. 나머지 뭐 후보 간 대결 이런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소리니까, 늘 하는 소리니까. 예, 오늘 국감장에서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뭐 수사 대상이다,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예, 이게 진실이 밝혀질까요? 예, 영장조차 지금 드랍되는 판에 진실이 밝혀질까요, 여러분? 예, 이런 한심한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이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20일째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타치라는 거잖아요. 마치 성남시청이 청와대가 된 것 같다 그러잖아요. 청와대 압수수색 못하듯이 성남시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놈의 수사요? 무슨 놈의 수사? 20일 동안에 서류 없애도 다 없애죠. 20일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뭐 죽게 아니면 살기인데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예? 예, 서류 폐기 뭐 이런 거 그동안에 증거 인멸 상당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디지털 증거요. 컴퓨터 디스크 파일이나 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서류들 디지털 증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포렌식이든 뭐든 무슨 써도 이게 쉽게 복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심지어는 뭐 컴퓨터 바꿔보면 그만이죠. 뭐 부숴버리고 바꿔보면 그만이죠. 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성남시청. 주요 증거는 거기 다 있는데, 그죠? 유동규 여러분 그 보셨죠? 압수수색할 때. 이사하고, 뭐 무슨 이유든 정보를 미리 알았든 알려줬든 간에 이사하는 오피스텔에 아무것도 없는 새 집에 그 뭐하러 갑니까? 휴대폰조차도 못 찾는 그 압수수색, 그걸 압수수색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검찰 수사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예? 믿을 수 있나요? 자, 이 판국에 여러분 보셨죠? 박영수 이 사람, 박영수 특검 아시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친인척 회사를 통해 가지고 화천대유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 이 사람이 특검 받아야 돼. 지가 특검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말다나 깨끗한 척, 고상한 척은 지 혼자 다 해놓고 지금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속한 법무법인 또 지금 로펌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로펌 문제되는 거 보셨죠? 뭐그 로펌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또 시비 걸까 봐서 진짜 이야기해도 그런 정도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보고. 예. 자, 회장 컨벤션 효과는커녕 소위 말해서 똥물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이재명으로 이제 후보가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되는 분위기로 가니까 이낙연 지지층의 40%가 차라리 윤석열을 찍겠다는 거고
이재명이 짓겠다는 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낙연 지지층 중에. 자, 이게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관심입니다. 네, 관심입니다. 역할 분담론을 내세워서 윤석열이 당내에 뭐 최재형, 원희룡 이렇게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물밑에 단판 교섭을 지어서라도 쓸어 담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자기 스스로 뛰쳐나가는 자기 개파가 뛰쳐나가는 형식을 하지 말고 얘들이 튕겨나가게 하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해서 걸리잖아요. 예. 쟤들을 튕겨내야죠. 이걸 연말 정도까지만 몰아내기를 하면 아주 그 모양이 좋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간판 바꾸고 당명 바꾸고 거기 토 달고 뭐 이런 애들 다 정리해버리고 예.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부터 공천에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명선거담당이니 해가지고 대구시장 출마를 뭐 눈독 들이고 있다는 김재원 이런 친구는 공천 그대로 드랍시키는 거죠. 대구에서도 별 인심 없을걸요, 여러분. 글쎄요, 뭐 그건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는 거죠. 네. 무슨 놈은 공명선거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선 경쟁력 여론조사를 하는 문항 가지고 또 이제 갈등을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정당이. 이러면서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불순 세력들은 정권 교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당을 장악하는 것, 당권을 장악하는 게 관심이지 정권 교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썩어 빠진 당, 그 아무리 장악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민심이 싸늘하잖아요, 여러분. 싸늘하잖아요. 그 당권 썩은 당권 잡으면 뭐 할 건데. 차라리 예,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빈축정의를 만들어 버리든지 자연스럽게요. 정계 개편은 필요하다. 더 길게 갈 것 없이 연말 내에 정계 개편은 필요하다. 지금은 국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되고요. 예, 연말 예산 그 승인 날 때 되면 예결산 절차 들어갈 때 되면 한번 또 시끄러울 테니까 그 시기에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빈집. 뭐 여러 이유로 빈집이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집값의 4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이런 참 이거 완전히 말이죠. 이거 조폭식 정책을 하는 거예요. 조폭식 정책. 소위 말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토교통부 전국에 말이죠. 전국에 아파트 제외한 전국의 10채 가운데 한 채가 빈집이라 그래요. 지금 연구 결과로는. 근데 이거를 지금 말이죠. 이 빈집을 뭐 어떻게 이행 강제 명령을 한대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안 지키면 집값의 40%를 이행 강제금으로 이것도 준조세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아요.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도 한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겠다.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뭐 하겠다는 정책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태 조사는 이미 돼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죠. 빈집 10채 가운데 한 채는 빈집이라는 건데 전국 주택. 그러니까 빈집이 아닙니다. 전국 주택의 10채 가운데 한 채가 빈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빈집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죠? 예? 뭐 하겠다는 거죠? 조금 글쎄요,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지방 중소도시하고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거죠? 빈집이 되는 요인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지역의 산업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태백지구라든지 정선, 고한, 태백 이런 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탄광 자체가 이미 사양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광이 되고 그 지역 기반이 무너지니까 전부 빈집이 되는 거죠. 그 당시 그게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아파트도 짓고 해가 광부도 들어오고 뭐 온갖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 또 딸린 그걸 보고 장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해서 그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쭉 빠져나가고 지금 빈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게 빈집인데 예를 들면 지역에 산업 기반이 붕괴됐거나 그 다음에 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 자체가 고령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사 해버리면 빈집이 되는 거죠. 도시로 나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빈집이 되는 거죠. 그 빈집입니다.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주택 상속 등으로 빈집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집값의 40%를.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참 이제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신문이 좀 만들어지니까. 에, 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왜 이렇게 비쌀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4인승요, 4인승 4명이 탈 수 있는 전기차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전기차 지금 아시죠? 얼마나 비싼지.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뭐 5천만 원, 뭐 8천만 원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이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500만 원. 기본형이 530만 원이고요. 어? 중국 돈으로 28,800위안이고 최고평이 720만 원. 우린 또 티코보다 싸요, 여러분. 예? 모닝보다 싸다고요. 중국 돈 38,800위안, 38,000위안이에요. 예? 이게 흥광 미니 EV 전기 자동차라는데요. 최고 시속이 100km까지 나오고 한 번 충전하면 120km를 달릴 수 있대요. 예, 예, 예. 편의시설 안전장비를 추가한 모델이 우리 돈 600만 원. 예. 1회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170km까지 나오는 최고급형, 이게 우리 돈 720만 원이래요. 여러분 그 자동차 아시죠? 전기차. 예. 5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밖에 더 할 게 있나 여러분?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거푸집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예, 이거 4인승입니다. 4인승. 괜찮아요, 차. 예.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중국에서도. 예, 중국에서도 여성층이 이 차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500만 원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괜찮은 오토바이보다 쌉니다. 그죠? 오토바이보다 싸요. 산악 자전거보다 싸고 쌉니다. 예, 자동차 비쌀 이유가 없다. 비쌀 이유가 없다. 이제 이것도 또 한 번에 예, 한번 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테슬라, 그다음에 그 다른 회사들 전부 다 너도 나도 고가의 전기차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조금 우리가 보통 이제 중대형 국산차 같으면 K5라든지 소나타, 예를 들면 제네시스급 정도 기본형으로 하더라도 이게 7, 8천만 원, 6천만 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5천만 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기껏 잡아도 한 2천만 원대 미만이면 정말 럭셔리하게 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거요. 거품 빼기. 이것도 이제 한 봐야 되겠죠.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쓰는 개념으로는 생산 체계, 잉여 이런 개념을 쓰는데요. 자동차 만드는 것도 그러세요. 뭐 지금은 조금 이릅니다만 네, 천천히 고민을 해보죠. 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한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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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전반이 정말 거듭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의 이 말 전적으로 저는 지지합니다. 정신머리 안 바꾸면 이 당은 없어져야 된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제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새로운 판짜기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지금 황교안 후보가 글쎄요, 이거는 뭐 당내 문제다 이래가 또 지금 전부 다 엮여 있으니까요. 이 소위 말해서 비리 부패 커넥션이 엮여 있으니까 이게 법원에서 또 드랍될 수가 있는데 예, 정당 내부 문제다 이래서 법리상으로는 이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를 대면 예, 그건 말 잘 만들잖아요. 소극적 거짓말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잘 만드는 김명수 대법원이니까
이 가처분 신청,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게 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그죠?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라도 또 유의미한 결정이 나게 되면 국힘당은 그걸 기폭제로 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책임 묻고 책임 물리는 문책을 가하는 그 그룹은 다 배제를 시키는 당무에서 배제시키고 1차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완전 정리해내는 각종 공무담임권에서 뭐 그거는 뭐 당신이 배제를 시키겠죠. 뭐 의도적으로 배제 안 해도 그렇게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어설픈 이전에 어설픈 대통합이니 뭐 이런 빅텐트니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이요. 선명하게 선명성으로 딱 지지를 받는 그런 행보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아TV 쪽 조금씩 변화된 저 혼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왔습니다만 아마 이 섹션도 조금 정돈이 되고 좀 컨텐츠도 좀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에 뭐 글쎄요 저는 더 많이 출연해야 될 공산도 있어 보이는데 이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저를 이렇게 앞세우는 게 좀 있어서요. 뭐 정 안 되면 뭐 제 채널이다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뀐 형태로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이런 어떤 전체 하루의 시사를 쭉 정리하는 형식의 시사 공감 진행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방아TV 앞으로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방아TV에서도 뭐 새로운 어떤 창안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창안들 그런 쪽도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사겸사 서로 이렇게 한번 잘 멋지게 한번 가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리 앞서가는 이런 쪽, 펜앤마이크나 파이낸스 투데이나 이런 쪽 미디어처럼 언론 미디어처럼 방아TV, 방아투데이, 방아신문도 그렇게 미디어의 명실상부한 미디어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참 늘 뭐 바쁘다는 핑계로 잘 정돈되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 좀 횡설수설하는 그 진행 이쁘게 봐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앞으로 같이 더 많이 더 자주 그렇게 뵙는 새로운 장에서 자주 뵙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